자, 정보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충 바닥을 좀 잡은 것 같습니까? 지지난주 화요일 네. 장중 저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저희 또 스튜디오 앞에서 잠깐 담소를 나눴는데 네네. 지지난주 화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장중에 좀 이 패닉 세일 같은 게 있었나요? 그렇죠. 한 10시 40분 되면서 한 11시까지 좀 급하게 네. 빠지고 나서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요. 그날이 장중 저점이었습니다. 오. 그 이후로 뭐 미국 금리 오르네 계속 지금 노이즈가 생기고 있는데 네. 앵커님께서 지금 고민스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고민스러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 지금 보면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이 그 연기금이 비중 조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분기 되니까 리밸런싱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게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고 해외의 투자가들도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자기네들 예상보다 시장이 많이 올랐으면 그들도 좀 비중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또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게 되고 그리고 그 채권 같은 경우도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또 자연스럽게 또 흘러내리고 있는 그렇게 혼조된 국면은 아마 다음 주 정도 지나고 나면 1분기 끝나고 나면 네.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여태까지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은 점점 호조세가 기대되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기저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1분기에는 또 폭설과 혹한이 미국 경우지만 네.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전년 동기 대비 기저 효과도 있지만 네. 전월 대비 기저 효과도 그렇죠. 있을 거죠. 예. 네. 그래서 3월 올해는 달 좀 정도는. 꽃피는 봄이 좀 시장도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심스럽지만 물론 아직까지도 부담스러운 재료들이 존재하지만 항상 시세라는 것은 뭐 증시 격언에는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네네. 조용히 타고 올라가면 예. 좋은 거죠. 자, 일단 희망을 가지고 또 금요일을 맞이해야 되는데 뭐 매크로는 매크로고 기업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항상 기업에 집중하자는 모토를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기업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뭔가 좀 풀어야 되는 또 숙제가 하나 있죠. 네, 미국판 반도체 굴기 써보셨네. 네. 오늘은 기업보다는 산업을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산업 보고 뭐 그 안에 많은 예. 기업들이 또 있네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요. 그 전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였죠. 네. 거기서 본인이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건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그 미국과 중국 G2의 패권 전쟁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중국이 제조업체로서 수혜를 봤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디글로벌리제이션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테슬라 전기차가 생산 가동에도 문제를 받았었고요. GM도 그랬었고요. 포드도 그랬었고요. 이렇게 굵직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심각성을 느낀 게 훨씬 빨리 와닿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반도체 업체의 마켓시어는 47%입니다. 네. 단 미국 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게 12%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금 중국이 계속 그 해상 전력을 강화를 하면서 대만과 해협을 하면서 극단적으로 대만을 침공을 한다라고 했을 땐 TSMC가 중국 손에 넘어가게 되면 미국은 심각해지는 것이거든요. 타격이 크죠. 예, 네, 생산 기지 자체의 큰 포지션이 넘어가 버리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북한의 행동들을 보면은 그 뒷배경에는 다 중국이 묵시적으로는 있다라고 우리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이 하지 말라는데 하지는 않았을 거란 네네.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종용을 했을 거고 그것은 비단 뭐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라고 하는
첨예한 산업에서도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특히 이제 이 반도체가 그냥 단순하게 뭐 메모리 반도체 여태까지 생각했었던 것보다 이 코비드 19로 인해서 세상의 변화가 급격하게 빨라졌습니다. 그렇죠. 언택트 문화라는 거. 네, 언택트 문화, 뭐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플라잉카 이런 식으로 모빌리티의 변화도 급격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 47%를 차지하면서도 자국 내에서는 꼴랑 생산할 수 있는 게 12%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심각성을 본격적으로 느낀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기술은 사실 미국이 거의 뭐 독과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많잖아요. 반도체 맞습니다. 뭐 설계 기술이나 뭐 증착하는 뭐 장비도 그렇고요. 장비도 그렇고.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생산 자체는 과거에 이제 밖으로 많이 빼놨는데 그래서 저가의 노동력을 그렇죠. 했었는데 그게 이제는 문제가 화가 생기는 되는 거죠. 거죠. 네. 예. 저 요즘 뭐 시스템 반도체는 오늘 주문하면은 연말에나 받을까 말까 하다라고 네네, 그렇답니다. 하던데 그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주문형 반도체고 그렇죠. 뭐 차량용 반도체 이런 네, 것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공장이 스탑을 하고 예. 이 고용 인구가 또 감소하고 네. 이건 미국 스스로도 자충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을 좀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인하우스 뭐 이 리쇼어링 이런 네. 개념으로 많이 맞습니다. 등장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인텔이었고. 그렇죠. 이 G2의 입장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가장 미국을 상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반도체고요. 두 번째가 달러화죠. 그렇죠. 화폐.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군사죠. 군사력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미국이 좀 표현이 그렇으면 태클을 제대로 걸은 거죠. 네. 파웨이는 파웨이대로, 하이실리콘은 하이실리콘대로.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반도체가 선단 공정으로 가게 됨으로써 필수적인 장비가 네덜란드 소재 ASML에서 만드는 EUV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TSMC, 삼성전자 서로 못 구해서 총수들이 가서 난리를 칠 정도인데 이 EUV 장비를 중국이 반입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과 관련돼서 제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 중국은 전력을 약간 우회하면서 지금 보면은 대다수 기업들이 이 8인치 웨이퍼 장비는 별로 옛날 거였었기 때문에 사용을 잘 안 했었거든요. 12인치가 메인이었는데 그래서 일본의 그 중고 장비 시장에서 8인치 웨이퍼 관련된 장비를 중국 업체들이 다 싹쓸이를 했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8인치를 토대로 해서 그냥 쓸 수 있는 것이라도 자력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파웨이나 하이실리콘을 갖다 발목을 잡은 상태에서 일단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R&D를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반도체 R&D를 투자를 했을 때 그걸 승수 효과를 따졌을 때 반도체 투자 R&D 일부를 투자했을 때 미국 GDP가 16.5불 약 16배 승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반도체 R&D를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그것과 아울러서 민간 기업도 같이 R&D를 하게 됨으로써 향후 전개될 6G 통신이면 6G 통신, AI면 AI, 모빌리티면 모빌리티와 관련돼서 시장 선도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존에는 선도 기술력을 통해서 해외에서 싸게 만들었었지만 이제는 불안하기 때문에 직접 생산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저께 인텔이 7나노 공정을 통해서 파운드리 사업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화면에 칩4 액트 같은 새로운 네. 법안인데 칩4 어메리칸 액트죠. 아메리칸 영문 액트. 정식 용어는요. 네. 미국을 위한 뭐 칩. 예. 칩4 어메리칸. 단순한 예. 영어였군요. 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정부가 과거에는 그런 거 안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세금 감면해주고 TSMC도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와서 생산하면은 세금 깎아주고 그렇죠. 뭐 혜택 많이 줄 테니까 네.
일단 들어와서 생산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리조나라는 데에 인텔은 애리조나고요. 네, 200억 예. 달러, 22조 원. 네네. 그다음에 이제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오스틴은 곳이 삼성전자 또 부가가되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난번 텍사스 정전 사태 이후에 다시 재가동이 이제 들어가면서 네. 세금을 또 몇 년간 깎아준다고. 신설하게 되는 거 15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야기도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이 이렇게 인텔이든 팹을 증설을 새로 하게 되면은 사실 직접적인 수혜는 글로벌 장비 제조업체인 뭐 AMAT나 그렇죠. 램 리서치 같은 것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고요. 이 팹을 증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ASE나 암코어 같은 것이 수혜를 받겠죠. 그렇죠. 설계하는 회사도 네네.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TSMC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그 후공정 협력 업체들은 미국 진출을 하게 되면서 미 정부의 정책을 지원을 받으면서 동반 성장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아우르는 개괄적인 내용은 좀 봤어요. 네. 뭐 근데 그러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국내 업체들 중에 어떤 연관성들이 이렇게 기어지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네.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조금 이 얘기가 될 수 있는지 네. 그거 내용. 사실 이 미국 반도체 굴기와 관련돼서는 SK증권의 IT의 김용호 이사를 위시한 그 팀의 자료가 가장 정확하게 현재 잘 나와 있습니다. 아, 1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 세 권이 나왔는데요. 네. 최근 거 보시면은요, 반도체 서플라이인과 체인과 관련돼서 깨알같이 전 세계 업체들이 다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정말 제한된 백과사전 같은 자료를 내놨어요. 김영 네. 이사가. 네, 물론 깨알같이 해외 업체들까지 너무 다 나와 있기 길어가지고 아직 다 때문에 읽어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생했더라고요. 요약해서 굵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들이 미국 증설이 국내 서플라이 체인에 주는 영향과 관련된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프라 장치 관련돼서는 유니셈과 GST가 언급이 됐고요. 인프라 장치, 유니셈, 예. GST, 네네. 스크러버라고 하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전공정 장비 관련돼서는 사실 메인 업체들은 다 글로벌 업체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거기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원익 IPS하고 PSK. 원익 IPS, PSK. PSK. 네, 지금 네. 화면에 좀 정리되고 있으니까요. 네네. 이렇게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같은 걸로 이렇게 촬영해 놓으시면은 자료가 좋으니까. 유튜브 화면 그냥 이렇게 스캔하셔도 되고 네. 캡처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츠 관련돼서는 TCK,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QNC, 코미코. 소재 관련돼서는 ENF 테크놀로지, 솔브레인. 네. 그리고 이제 계층 및 검사 관련돼서는 리노공업, 파크 시스템즈. 특히 이제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차세대 장비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원자 현미경. 네. 그리고 이제 그 패키징 테스트 관련돼서는 이오 테크닉스, 한미 반도체, 테스나 정도가 지금 이제 요약돼서 나와 있고요. 한미 반도체는 지금 수주가 뭐 밀려 들어오고 있다시피 해가지고 정신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아무래도 좀 편애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네. 그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 반도체 업체면 반도체 업체, 중국이면 중국,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거래처가 다 다변화되어 있는 이오테크닉스를 제일 선호하는 그렇죠. 편이고요. 저 중에 이제 최선호주는 이오 테크닉스. 네, 저도 뭐 그건 그건 동의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도 뭐 동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지금 또 뭐 다른 기업들 조금 집중해 준다면은. 그거 말고도 많은데요. 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네. 여기서 요약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게 인텔이 투자와 관련돼서 200억 달러 투자하는 걸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 다시 한번 예, 볼까요? 애리조나 팹 두 곳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22조 6천억 원 투자를 해갖고 새롭게 취임한 CEO가 7나노 기반으로 해서 2023년도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23년도면은 지금 1년도니까 1년, 2년, 3년. 만 3년 안에 해낼 수 있을까 조금 좀 의구심이 드는데 못한다고 시장에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일단 인텔이 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올 연말 되면 한번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연말에 이번에 CEO가 자신 있게 얘기한 새로운 제품이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엘더 레이크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그 제품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연말에 나와서 시장 반응이 역시 제대로 못하네라고 하면은 걱정은 그때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파운드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애플이 인텔이 줬을 때 인텔의 파운드리에서 애플의 설계도 노하우를 캐치하지 말란 법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업체들이 이해상충이 없는 TSMC라고 하는 파운드리가 클 수 있었던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텔의 파운드리가 과연 얼마나 클 것이는 좀 시간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텔이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영향받는 거 아니냐? 반사 이익이 아니고 좀 기대를 했지만은 이제는 타격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할 수 있는데 지금 업계 관계자의 표현을 빌면은 인텔이 7나노 공정 파운드리를 하겠다라고 저렇게 표명을 한 내면에는 사실 현재 제대로 가동이 안 오르고 있는 이미 감가상각이 다 끝난 부분 그 라인을 살려서 일부를 하고 그리고 선단 공정 3나노, 5나노 대응할 수 있는 거는 TSMC나 삼성전자에 외주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업계 일부의 의견인데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텔이 10나노에서 계속 뒤처졌기 때문에 물론 CEO는 지금 ASML하고 코어를 통해서 이번에 7나노 제품 제대로 만들 것이다. 라고 시장이 표명을 하였지만 그거는 좀 시간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하반기에 나오는 제품 아까 말씀하신 뭐였죠? 엘더레이크. 엘더레이크 이건 CPU 쪽인가요? 맞습니다. CPU를 뭐 어떻게 이제 시장 반응을 봐야 되겠죠. 역시 네. 인텔이니까 만들어냈어. 네. 라든지 야 인텔이라도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구나라고 인지할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 또 이제 진로가 그렇죠. 대응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네. 거. 그리고 인텔이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미국이 얼마나 패스트 트랙으로 이걸 밀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토지 매입하고 그 건설 허가 받고 하는데 한 1년에서 1년 반 걸리고요. 공장 짓는데 1년에서 1년 반. 장비 반입해서 테스트해서 제품 만드는데 한 1년에서 1년 반. 그래서 아무리 빨리 해도 한 3년 이상. 보통 한 4년에서 4년 반 정도 걸릴 수 있는데 2023년도에 시제품 양산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건 저희가 좀 시간을 갖고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의 굉장히 큰 이 손짓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네, 안 그렇겠습니까? 뭐 한국에서 지금 들어가 계시지만 네네. 뭐 하려 그러면은 저러지 또 세금도 네. 내지. 미국으로 와서 여기서 해 세금도 해주고 뭐 편하게 다 일단 편의를 봐줄게라고 하면은 사실 혹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물론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인텔의 이런 그래서 동향들. 지금 이제 인텔 하니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뭐 SK 머티리얼즈나 뭐 한솔케미칼, 원익 IPS, 유진테크 몇몇 기업들이 회자가 돼서 단기적으로 움직였는데 네.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인텔이 3년 4년 뒤에 됐을 때 장기 수익 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 뉴스의 영향이 얼마나 미칠지는 오늘 좀 짚어보셔야 될 부분 같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인텔하고 삼성전자나 TSMC 기술 격차가 2년 반이기 때문에 인텔과 관련돼서는 너무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전혀 힘들 것 같지 않은데.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삼성전자한테 그 러브콜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네. 풍문 얘기 조금 몇 가지 기업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간의 거래 동향 좀 들어볼까요? 네. 그 DKND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DKND는 2000년 설립돼서 2018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인데 그 합성 피혁 제품하고 부직포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피혁이 31%, 부직포가 35%, 원사나 원당 관련된 상품이 41%. 그런데 지금 합성 피혁이나 부직포 시장의 트렌드가 친환경이 되어지고 있는데 DKND 같은 경우는 수성 폴리우레탄이나 무용지 폴리우레탄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합성 피혁이나 부직포 시장의 두 번째 시장 트렌드는 아시아 중심인데 DKND는 한국 본사와 베트남 법인에서 대응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합성 피혁이 실생활의 적용 범위가 확산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 폴리우레탄 합성 피혁 같은 경우는 방염, 방수, 경량, 촉감, 저가 그렇기 때문에 천연 가죽 대비 비교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자동차용 시트에도 들어가고 항공기용에도 들어가고 의료용으로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IT 케이스까지 확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 동력을 갖고 회사가 좋아질 것으로 회자가 되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693억 원에 영업이익은
9% 증가한 50억 원을 시현한 상황이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되어지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시총은 736억 원이기 때문에 저평가가 아니냐라는 것이 첫 번째 소문으로 도는 이야기고요. 네, DKND. 네, DKND. 네. 네. 그다음에 뭐 레이크 머티리얼스라는 기업도 뭐 풍문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지난 방송에 DNF라고 하는 하이케이 관련된 특화된 기업을 설명을 해드렸었죠. 네. 그것과 유사한 업체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설립돼서 2020년도에 스펙으로 상장을 된 기업인데요. 유기금속 화합물 설계 및 TMA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태양광 관련된 소재를 만드는 특화된 기업입니다. 이 TMA라고 하는 걸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트리메틸 알루미늄입니다. 이게 초민감성 물질로서 다양한 전구체로 확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은 4개밖에 없고요. 국내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TMA를 가공을 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솔라이 전구체를 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인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장단이 바뀌면서 QNED 소재가 부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국내는 이 QNED와 관련돼서 갈륨 전구체, 트리메틸 갈륨을 하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수혜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고 또 LED 관련돼서도 지금 LED가 미니 LED, QNED, 마이크로 LED로 LED 시장이 진화가 되어지면서 그것과 관련돼서 LED 전구체를 하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좋아지지 않겠느냐. 현재 공장이 풀캡하고 네. 공시를 보시면은 증설해서 금년 8월 31일까지 증설을 하고 시험 가동해서 내년에 매출을 또 늘 것이고 그리고 신규 수주를 연말까지 받아놓은 곳도 있고 그래서 현재 공장은 풀 가동 중이다. 회사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회자되었었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시간의 거래 특징주 몇 가지 더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전일 시간에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떤 테마? 마켓컬리 상장 수혜 기대감으로 마켓컬리. 예, 그 음식료 기계를 만드는 흥국 F&B가 9.99% 상한가, KC피드가 9.98% 상한가, 우양이 4.78% 상한가, 미래에셋벤처 투자가 4.07%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마켓컬리와 관련돼서 좀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마켓컬리가 가면은 또 나도 갑시다 하고 쫓아가는 기업이 지어소프트가 있습니다. 네. 지어소프트의 자회사가 오아시스라고 있죠. 식료품 유통. 그렇죠. 그래서 지어소프트가 시간에 2.65%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아렌트 테크놀로지가 시간에 5.81% 강세를 보였는데 5G 통신에 사용되는 저온 동시 소성 세라믹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5G 통신망과 관련돼서 성장이 기대되어진다라는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니시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네. 그때 화금. LTPO 한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LTPO요. 네. 시간이 되신다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LTPO가 또 뭔지 궁금해하실 텐데 IT 쪽에 워낙 또 이 일가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숙제를 드리면은 바로바로 또 하여튼 그때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730 정보회의였고요.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